세금이 1천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반포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 작년 보유세가 1,829만 원 냈던 분이요, 올해는 1,000만 원 이상 올라서 2,85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원베일리 고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5060 많으시죠?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때 은퇴하신 분들에게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죠. 올 영상에서는요,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 폭등의 진짜 이유. 두 번째는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4월 6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대응법이 있습니다.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올 내용 쉽게 정리한 요 전자책, 그리고 핵심만 그림으로 뽑은 요 자료도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은퇴자분, 여러분과 비슷한 분일 거예요.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박성호 씨, 올해 63세, 3년 전에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이분은 서울 마포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데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자,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120만 원, 또 효자 아들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보태줘서 아내와 둘이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요, 직장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 건지 은퇴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매달 수십만 원을 안 내도 되니까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서울 공시가격 18% 급등. 마포구는 올해 공시가격이 30% 넘게 뛴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박 씨, 가장 먼저 한 거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파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었습니다.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거 올해 괜찮을까요? 물론 당장 다음 달부터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요, 올해 11월 건강보험 자격심사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면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죠.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매달 상당한 건보료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 퇴직하고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받는데 건보료가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박 씨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약 17만 채 새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건보료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50대 여성분이 경매로 3억 1,300만 원짜리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대출이랑 보증금 빼면요, 이분이 실제로 들어간 돈은 3천만 원. 현재 이 여성분은요, 대출이자 빼고 월 순이익 3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 하시죠? 가능했던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보증금을 지렛대로 쓴 거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공실이 나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면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이 방법이 위험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 말고도요, 3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3월 28일 토요일에요, 경매 전문가 김동건 대표님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낙찰 사례, 또 수익 구조, 또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물론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직접 판단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만 아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이 9.16% 올랐습니다. 작년에 3.65였는데요. 무려 2.5배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전국 평균이고요. 서울만 떼서 보면요, 서울은 엄청 올랐습니다. 서울 얼마나 될까요? 18.67%입니다. 서울을 빼면 나머지 전국은요, 3.37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서울 혼자 전국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공시가격, 뒤에서도 자꾸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요, 나라가 우리 집에 매긴 가격표입니다. 공시가격,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죠. 자, 그러면 이 가격표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가격표,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까지 67개 행정제도가 모두 이걸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일부러 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나요? 아닙니다. 올해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로 4년째 동결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18% 이상 크게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서울 많이 올랐지만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격차 얼마나 큰지 볼까요? 성동구 29%, 강남구 26%, 송파구 25%, 반면에 도봉구는 2%, 강북구, 금천구 3%입니다. 같은 서울인데요, 1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방은요,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제주, 광주, 대전, 대구는요,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이 서울에 있나요? 그러면 내 공시가격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어디쯤 있을까요? 성동구 29%, 강남구 26%, 내 집은 몇 퍼센트나 올랐을까? 이 숫자가 곧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 그리고 내 건보료가 됩니다. 숫자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시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서울 공시가격 18% 이상 급등했다. 두 번째,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이 내는 세금, 건보료, 연금까지 모두 움직입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종부세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자, 종부세 내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작년까지는 31만 8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48만 7천 가구, 엄청나게 많아졌죠. 종부세 대상 주택이요, 17만 채 넘게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집, 내 집의 공시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 이걸 모르면요,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 아파트, 내 빌라, 내 다가구주택 있다면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된, 새로 적용된 공시가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재산세, 종부세만 생각하고 있죠. 그거 말고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숨어있는 것들이죠. 물 아래 숨어있는 은퇴자 분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요, 보유세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서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초과 구간은요, 작년에 130%, 또 종부세는 1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는요, 상수율 자체가 5% 미만이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죠.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강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은요, 67개 도미노의 시작이라고 했죠. 이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다 직장 다니고 있다면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신 분 많으시죠. 그렇게 되면 건보료 제로입니다. 한 푼도 안 내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요, 매년 11월에 자격심사를 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요 6월 1일입니다. 요때 낸 재산세, 과세 자료를 이용해서 11월에 피부양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발표된 공시가격이 4월에 확정되고 6월 1일에 재산세 가세 표준이 잡히면요, 그게 11월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때 피부양자 될지 안 될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집의 공시가격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견 제출입니다. 이것은요, 4월 6일까지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해서 통과되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피부양자의 탈락 기준 뭔지 알아야겠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쫓아오시면 됩니다. 앞에서 박씨,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이 조금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이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율을 곱합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45%를 곱합니다. 12억에 45% 곱하면 5억 4천만 원이죠. 이 5억 4천만 원이 딱 피부양자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게 되면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월 84만 원 이상 받고 계시다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 같은 다른 소득까지 합쳐지면 더 적은 연금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인 분들은요, 요게 45%가 아니라 다주택자는요 6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9억이면 벌써 기준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을 넘긴 아파트가 48만 7천 가구입니다. 자, 올해는 작년보다 17만 가구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마포, 용산, 성동군요, 올해 일제히 12억을 돌파해 버린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매달 수십만 원씩 내게 됩니다. 경감 혜택이 없다면요, 연간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에게 갑자기 고정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022년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됐을 때 정부가 4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경감 제도를 만들었죠. 첫 해 80% 감면해서 매해 조금씩 줄였습니다. 올해 8월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럼 공시가격은 올해 폭등하고 경감 제도는 올해 종료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초연금입니다. 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을 할 때 요 공시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자, 이런 걸 계산할 때 쉽게 말하면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매달 얼마의 소득이 있는 것과 같은지를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자, 여기에 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요,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약 395만 2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8.3% 올랐어요. 기준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수급자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 공시가격이 20에서 30% 뛴 지역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가격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 되는 건 아니고요, 확률은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시가격 내려가면 세금, 건보료, 기초연금까지 전부 다 유리하게 바뀌죠. 이 도미노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바로 의견 제출입니다. 이건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요, 자기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서 내게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이 될까요? 자, 작년에 제출하신 분들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 제출된 의견 26.1%가 반영됐습니다. 즉, 낮아졌다는 거죠. 4건 중에 1건 이상은 조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면 해볼만 하죠. 안 하면 확률이 제로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너무 비싸요 라고 하면 탈락입니다.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이나 인근 유사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 자료로 첨부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될 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요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 공시가격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올해 가격. 그리고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시가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요, 의견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실거래가 자료를 첨부하시면요,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은퇴하신 분은요, 직접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의 45%를 곱해 보십시오. 또 1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60%입니다. 그 숫자가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위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 될 분들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만약에 부부 중 한쪽에 명의가 되어 있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요, 각각 9억씩 합계 18억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요, 공동명의로 바꾸실 때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죠. 즉, 종부세 아끼려다 전환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한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많았죠? 딱 세 가지로 중요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공시가격 18% 급등했습니다. 17만 가구가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세금보다 무서운 게 있죠. 우리 은퇴자분들 건보료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연간 수백만 원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공시가격 의견 제출입니다. 마감은 4월 6일까지입니다. 자, 주변에 이 영상 꼭 봐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영상 그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세금에는 상한이 있지만 무관심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